네,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전국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전에 여야 의원 두 분과 논의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현행 유지. 현행 300명은 200명에 근접하도록 줄여야 하고 이번 네.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 네. 그 369명까지 늘린다. 네. 지역구 246명에 네. 그 절반에 해당하는 123명을 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네. 채택해서 합해서 369명으로 늘린다 하는 것은 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네. 저 개인도 그렇고 네. 네. 현행 헌법 해석상으로도 첫째로 우리 헌법에는 이제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네. 그리고 정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한을 규정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개정 헌법을 심의할 때 제1야당에 제가 간사로서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때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상한을 두느냐 하는 고민을 했어요. 네네. 하한은 200명인데 근데 우리 헌법이 통일 지향 헌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네. 지금 남북한 인구가 지금도 1대2입니다. 그렇죠. 남한에 2, 북한에 1. 네. 여기 한 5천만이고 저는 한 2,400~500만 되니까 네. 그러면 남한이 200 그리고 북한이 100 해서 한반도의 통일국회는 300명. 네네. 이게 이제 선진국도 어디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구라파 여러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건 본원적인 내각제 나라. 그렇죠. 우리가 예. 벤치마킹할 수 굳이 있는 것이 하자면 이제 미국이고 예. 미국은 70만 명당 1인이거든요. 네. 신문에 잘못 나더라고. 435명의 하원과 네. 100명의 상원 합하면 535명이니까 이게 약 3억 2, 3천만 인구니까 70만 명당 네.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내각제지만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일본은 네. 지금 26만 명의 1인인데 현재 이 300명은 16만 명의 1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교통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하고 다르다고 SNS가 네. 돼 가지고 그래서 줄일 이유가 있지 이게 늘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 헌법 해석상으로도 200명에 근접해야 되고 네. 둘째로는 지금 새정치연합이 내놓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네. 우리 헌법은 정당 국가가 아니에요. 3공화국 헌법, 예. 박정희 대통령 직선제 1기 헌법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는 반드시 정당 후보라야 됐어요. 예. 무소속 못 나오게 막아놔 버렸거든. 네. 그래도 헌법이 뭐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게 크게 보면 국민 주권주의 배반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제 네. 무소속도 나오게 돼 있다고. 네. 그러면 고박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무소속이 어디 가냐? 그럼 무소속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 말이에요. 예.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네. 국회에 준 말은 국민 대표자 회의에 준 말이고 네. 거기에 파견할 국민 대표자인 의원을 뽑는 것인데 네. 헌법에 정당만이 추천해서 보낼 수 있다. 이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비례대표제도 따라서 같은 논리로 위헌이에요. 위헌적 성격이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위헌의 네. 소지가 충분해요. 네. 헌법 잡아서 결정이 없어서 위헌의 소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무소속 비례대표가 하면, 없는 거니까. 권역별로 하면 더더구나 이것은 위헌이면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정치연합의 그 혁신위원들이 네. 현재의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 정당을 어떻게 좀 뭐 바꾸면 되려는 이런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 새정치연합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까지도 네. 정당 혁신 방향은 나와 있거든요. 네. 당대표와 소수 실세가 당론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장악하였어. 그리고 당을 중앙집권적 관료 조직화해서 국회의원을 하향식 공천에서 당선된 그렇게 만들어 생산해낸 국회의원을 당의 부속품화해서 네. 서열화해버리는 거. 이걸 깨야 돼. 이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유산인데 네. 87년 6.29 이후 지금 이 헌법이 27년째, 28년째인데 그거 그대로 독재의 유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걸 깨는 걸 해야 되는데 무슨 최고위원은 없애고 사무총장 없애고 네. 그 당대표는 두고 그 무슨 변죽만 놀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러니 네. 지금 삼복 중이죠. 한참 네. 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우면 덥죠? 예. 사람이 좀 뭐 나도 지금 더위 좀 먹어. 고박사께서는 더위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 지금 전국 법원도 예. 어제 월요일부터 예. 이게 중복 말복 사이에 10일을 네. 전국 법원의 법정을 휴정하라. 네. 대법원이 명령을 했어요. 아하, 예. 종전에는 이 재판장들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휴가를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예. 이 기일을 정했는데 이건 아주 일률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아. 너무 더우니까. 아하. 그래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이 새누리당도 이 무슨 회의 같은 거 좀 쉬었다 하라고. 복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더위 먹을 가능성. 더위. 좀 예. 서늘해질 때 예. 거기 핵심 멤버들 김상곤 조국 교수들이 네. 그 조국 교수는 욕 먹을 각오로 369명 확대하는 거 자기가 총대 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욕 먹을 각오로 새정치연합에 충고를 했으니까 좀 네. 날씨 서늘해질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머리 좀 식히고 와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그렇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당대표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거 차라리 한번 그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보자 뭐 이렇게 또 역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당들이 뭐 100만 당원 이런데 요즘 그 말은 네. 안 합니다. 예. 100만이 안 되니까. 네. 그 손학규 대표 시절에 야당이 네.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 246개 지역군가 그쯤 예, 되는데 246개 지역 250개 맞습니다. 되는데 예. 그랬더니 평균 지구당별로 전화가 통하는 하고 확인이 되는 게 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당원 명부에서 전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한 5만 명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 5만 명을 기반으로 해갖고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 꽂은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원 공천이다. 아하, 이거죠. 예. 그렇다면 당원 하니까 네. 당원 포션을 그 비율을 뭐 한 5% 내외 인정하더라도 네. 95 내지 90%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네. 되는데 제 방식대로 하면 말이죠. 네. 제 제안대로 하면 아니 그게 참가 안 할 당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 식으로 하고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 당은 하도록 말이지. 물론 다 같이 하면 좋은데 네. 법률로 뭐 강제해도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하는 당만 하는데. 그럼 새누리당이 하고 싶으면 새누리당만 해라.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가 종로구니까 종로구 유권자가 한 15만 될 겁니다. 서울 네. 표준이. 그러면 거기 한 3 내지 5%에서 5천 명 내외를 랜덤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예. 요게 이제 정당 후보 추천 선거인단이 되는 거지요. 네. 그 이건 철저히 보안을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정한 나라에 가서 이제 뽑는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후보들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인쇄물 보내고 준 네. 국회의원 선거 운동처럼 그 기회를 줘야죠. 예. 그게 무슨 불법한 일이는 건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거는 이제 한 5천 명 정도를 일종의 선거인단처럼 미리 랜덤으로 선거인단, 예.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거는 완전 국민 경선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조금 다른 거네요. 조금 예. 다르죠. 다른데 예. 지금 지금 가장 합리적인 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역선적 문제가 없겠네요.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역 의원한테 늘 유리하다 그러는데 내년 선거가 지금 10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하려면 지금 이걸 빨리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채택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갈 틈이 아주 약해요. 그러면 예. 부득이 내년에 20대 국회고 21대 국회부터라도 네. 이제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4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아하, 예. 돈만 안 쓰게 해야지. 왜 이 현역 의원들이 프리미엄 유지하려고 선거일 180일
전에 전부터 선거운동 하도록 한 거. 그 전에는 못한다. 현역 의원들이 그 선거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현역 의원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깨버리는 거죠. 예. 그걸 깨버리면 현역 의원들도 늘 오금이 저리게 될 겁니다. 내 선거구에 잘생기고 똑똑한 놈이 그냥 계속 댕기면서 내가 4년 뒤에 이 뭐 현역 의원 홍길동 내가 깨겠다, 뭐 오선 의원이 별 수 있느냐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겁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선거구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개혁법이 여야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투표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 정답이 나오지요. 그 매기 노릇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긴장시켜야 돼요. 네. 긴장 안 시키니까 뭐 줄만 서면 공천 받으니까 줄 서는데 노하우만 닦으면 되도록 하는, 이걸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을 연내 만들라 이렇게 지시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온라인 모바일로 투표하는 문제 때문에 새정치 민주연합 쪽에서 좀 논란들도 있고 갈등도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뭐 전화로 하든지 우편물로 하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모바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객관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구에 선거인단을 뽑으려고 한다면 무작위로 뽑으면 되죠. 특별히 어디에 뭐 중점을 두고 뽑을 필요 없는 것이죠.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4,5천 명이면 말이죠. 그 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지금 전국 단위 여론조사 1,000명을 갖고 하는데 한 지역에서 5천 명이면 그렇지. 3 내지 5%나 되면 5천 명 이상도 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내가 보기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그 후보들에게 분담해서 물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구마다 입당원서 모으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모바일도 사실은 그런 변형된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힐지 모르는 이 제도 하에서 한 5천 명, 지역구의 한 3%, 5%를 선거인단으로 딱 뽑아놓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 한번 경선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무슨 사전선거운동 시비도 거의 할 수가 없네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원을 모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큰 소리 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안 되고 결국은 뭐 여론조사, 당원 이렇게 50, 50이 되면 당원은 누구냐? 그럼 당원 명부에 있는 거다. 그럼 지금 미리 모아두자. 그래갖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하면 뒤에서 다 뒷돈 돼가지고 그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럼 그 지역에 내 친구들이나 유력자 시켜가지고 이름 빌리고 그 한 달에 뭐 5천 원이면 6개월이면 3만 원씩 이렇게 대신 물어주고 지금 이 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이 당원들의 그 말하자면 지지를 받는다. 이게 웃기네. 참 그러네요. 지금 이게 이런 데를 대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그걸 뭘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무력화시켜 버려야지.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네 기득권을 정말 스스로 내려놓고 하는 건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내년 선거에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객관성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아요. 이미 틀렸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21대를 또 바라다 봐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5년이 남아도 해야죠. 지금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지금 8개월이나 9개월 남겨놓은 걸 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참, 김무성 대표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자꾸 여기저기서 절을 하고 다녀서 좀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이미지를 넓히고 근데 뭐 이런저런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뭐 설화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도 쏘이고 지명도도 높이고 또 바람 쏘이러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동안 이렇게 뭐 잠이 안 오는 시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고 싶네요. 경제를 살린다, 외교를 잘한다, 그건 부차적이에요.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 통합. 지금 이 국정원의 해킹 사태를 두고도 이게 국민 민심 여론은 딱 갈라져 있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라도 중심의 민심과 이쪽 반대 경상도 중심의 민심이 딱 반반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문민 대통령이라지만 김영삼 대통령 이래 이게 반쪽 대통령이거든. 그 인구는 경상도 전라도 본적지별로 3분의 1, 3분의 1이고 중간이 3분의 1이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여야 간의 대통령 도전자는 네. 내가 온 대통령, 반쪽이 아닌 네. 통합된 하나의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걸 골똘히 생각해야 돼요. 네.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밤새 경제를 살려가지고 젊은이들 지급 다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게 공약을 엄청나게 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474라는 공약이 있잖아. 2년 반이 됐는데 어찌 됐습니까? 이 70% 이 네. 취업률, 네. 그다음에 4만 불, 네. 네.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4% 한데 지금 2% 내려앉았잖아요. 그리고 복지 공약도 이게 다 후퇴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재벌과 공직자 출신에 대한 사면은 안 하겠다. 이건 지금 하나 딱 살아 있어. 예. 근데 이것도 흔들리는 것 같아. 네, 네. 이게 참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70주년을 맞는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일단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포함되냐 여부인데 아직 뭐 대통령은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과 네. 정치인 공직자가 포함된 사면은 하지 않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답고 네. 그리고 이건 절대 공약이에요. 네. 후보 시절에도 금석 맹약을 했거든. 금석 맹약을 하면 금과 돌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을 했다고.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멍청한 짓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네. 퇴임 한 달을 놔두고 친형하고 여러 명을 하려고 하다 친형은 빼고 사면한 일 있잖아요. 네. 그때 당선자 신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예. 네, 네. 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역대 네.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네. 환수를 이렇게 사실상 반기했어요. 반기했죠. 예. 근데 이걸 야무지게 예. 검찰이 했어요. 예. 했고 그러고 작년에 이 생계형 사면만 했지 이걸 안 했다. 그런데 네. 지금 이게 박 대통령은 포위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10시 36분인데 네. 혹시 대통령께서 이걸 보고 계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박 대통령을 네. 가끔 여기 나오면 나를 자꾸 박 대통령을 해집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박 대통령에게 예. 성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께서 지금 포위당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많은 재벌들이 이 사면 대상에 노출된 것처럼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예. CJ 이재현 회장 등은 네. 재판 진행 중이니까 네.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안 돼요. 행사할 예. 수가 없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김성현 회장 같은 이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예. 경우에 복권을 해주면 더욱 시원하겠지만은 네. 그냥 별 그럼 뭐 지장 활동하는데 없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형이 확정돼서 복역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최태원 회장 형제와 네. 그다음에 LIG인지 뭐 LG 계통의 뭐 구신의 네. 뭐 잘 안 알려진 사람 뭐 하나가 둘이 있는데 네.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군요. 예. 핵심은 이 자산 규모 3대 재벌인 SK 최태원 회장인데 이게 네. 금년 1월부터 말이죠. 예. 그 고 박사께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난데없이 예. 금년에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벌에 대한 가석방을 네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 첫날 김무성 대표, 아, 여당 예. 대표. 그러고 다음날 아침 최경환 부총리. 예. 그 다음날 야당의 유력자 박지원 의원이 예. 한결같이 재벌을 알겠습니다. 가석방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예. 변호사님 좀 시간이 다 지나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재벌의 가석방 예. 이 불이익을 준 일이 없어요. 네. 3분의 1 차기 이전에 다 풀어줬는데 무슨 놈은 가석방에 불이익을 줬어? 아.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보니까 예. 그냥 이게 뭐가 그렇게 이게 말하자면 애달픈지 말이야 이랬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예. 박 대통령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최태원 회장 한 사람밖에 원칙을 안 되는 지켜라. 걸 예. 이것 때문에 이걸 허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원을 해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